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잠정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3년 6월 초순입니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6월의 핵심적인 구조는 6월 셋째 주에 있어요. 셋째 주에 토성이 역행정지하면서 목성이 바로 따라붙으면서 육각을 맺는 구조. 이게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구조고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그 메이저 트랜지션 되지 않고요. 초순 같은 경우는 메이저 트랜지션 하나가 있죠. 6월 2일에 목성하고 북교점이 만나는 그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고 그 외에도 뭐 수성하고 천왕성이 만나고 11일에 금성하고 목성이 사각 그리고 15일에는 수성하고 토성이 사각을 이루는 주요 7행성끼리의 어떤 행성 구조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행성하고 항성이 만난 구조도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꽤나 많고요. 꽤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름 동안에 어, 한 가지 이상의 유의미한 사건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1일에 6월 1일에 금성이 프로키온이랑 만납니다. 6월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프로키온은 기본적으로 흉성이긴 한데 금성하고는 상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뭐 소위 뭐 어른들의 사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편법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린다든가 무마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자 거래처럼 뭐 이건 불법이죠. 편법으로 어떤 액티브하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든가 남들 몰래 그런 약간 좀 그 꼼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들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런 거는 남몰래 조용히 처리하고 잊어야죠. 뭐 떳떳하지는 않지만 뭐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목성이 북교점이랑 만납니다. 6월 2일. 둘 다 외행 성격이기 때문에 길죠.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의 유효한 구조예요. 목성 북교점의 합은 이거는 보통 풍요로움에 대한 환상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재산을 불려서 내 것을 확장시키고, 뭐 말하자면 횡재로 큰 돈을 벌겠다. 혹은 확장 이전하면 좀 더 사업이 잘 되겠지. 뭐 이런 유혹 같은 겁니다. 아주 그런 혹하는 기회가 올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안정적인 기회가 아니고 속임수랑 함정 같은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되게 농후한 건데 한번 그러니까 자기 기대가 너무 크고 욕심이 너무 크면 냉정하게 상황을 못 보거든. 그래서 남들 다 사기성을 알아채는데 나만 몰라.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냉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진짜 이득이 남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약간 좀 보통은 목성 북교점 회합은 경제나 금융 관련으로 되게 뭐랄까 약간 탐스러운 미래를 그리게 만드는 되게 머릿속에 꽃밭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되게 혹하는 전망을 사람들이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 강세장이 온다. 뭐 이런저런 근거를 대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예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미 내가 롱 포지션을 잡고 있어. 이미 많은 돈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나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것만 또 찾아봐.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자기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자료만 찾아보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 북교점 회합은 앞으로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다라는 약간 좀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환상,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잘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복잡한 조건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약간 뭐 제 생각에는 속아 넘어간다 만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요거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낙관주의의 흐름이 한 뭐 보름 정도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무래도 이게 그거랑 상관 있지 않을까요? 그 미국의 지금 디폴트, 정부 디폴트 그 부채 한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뭐 이때쯤 뭐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그 6월 17일, 19일에 또 목성, 토성, 육각 같은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때 해결 안 되고 한 중순이나 세 번째 주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지켜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화성 6월 3일에는 화성이 프레세페랑 만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6월 2일부터 4일 아침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뭐 전통적으로는 이거는 급성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화상이나 각종 상해 사고 같은 것도 잘 벌어지고 그리고 프레세페의 특징이 언제나 집단성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이런 종류의 흉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집에서 뭐 고기 구워 먹다가 손을 대었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 많이 몰린 데서 공연장 같은 데에서 뭐 앰프에 그 붙은 전선에서 스파크가 벌어져가지고 합선 때문에 사람들이 뭐 다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성이 있습니다. 뭐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최소의 최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되게 공간적으로 가까이 부대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거의 대표가 뭐가 있겠어요? 뭐 아침에 러시아어에 그 약간 지옥철에 타는 그런 느낌이죠. 뭐 그거는 피할 수 없다고 그래도 자기가 뭐 말하자면 공연장이라던가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많이 몰리고 서로 침이 튀고 저쪽에서 밀면 이쪽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수성이 천왕성과 만납니다. 6월 5일. 요거는 음, 대략적으로 지금 수성이 좀 속도가 빨라져서 4일에서 6일 정도까지 유효할 건데 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당장은 안 되고 좀 오래 기다려야 결론이 나오겠구나 라면서 약간 마음을 놓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툭 던집니다. 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당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철저하고 빡빡하게 짜여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한 달 정도 후에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데 갑자기 5일 후에 나버리면 당황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빗나가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태도. 그러니까 내 계획이 너무 철저하게 짜여 있으면 변수가 튀어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여지를 남겨둬야 돼. 나의 일정이나 그런 거에 약간 구멍을 남겨둬서 유연성이나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나 그 베이컨 씨를 이거를 딱 남겨두는 게 변수에 대한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 칼같이 딱 짜놓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약간 완벽주의의 허점 같은 게 이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MBTI에서 P처럼 그때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금성이 명왕성이랑 어, 아이고 아이고 예, 때가 공가 예, 요때쯤이죠. 6월 6일에 금성이 명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요것도 금성이 지금 속도를 감안을 했을 때 한 6월 4일부터 한 7일 정도까지 유효할 것 같고요.
이게 금성이 사자궁으로 딱 진입하자마자 그 보병궁에서 역행하고 있던 무려 5분입니다. 0도 5분이에요. 막 지금 저 마갈궁으로 다시 백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던 명왕성이랑 딱 대립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 거해궁에서 사자궁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예전에 직구전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하는 그런 장난. 그 교실 문을 열자마자 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약간 트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공간이 달라지면서 나의 시야 같은 게 안 나오는 상황, 인지가 다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두드려 맞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황, 당혹, 혼란, 실망이랑 배신감 같은 게 이 구조의 주된 정서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또 알아도 못 피하고 억울해도 거부할 수 없는 처지. 이게 명왕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어떤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무력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쌓인 초반에죠. 대립각으로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진짜. 맞아야 돼. 자, 그리고 수성이 지나가면서 6월 9일에 6월 9일 하루 동안 유효한 구조인데 수성이 알골이랑 만나요. 점성술의 대표적인 흉성이죠. 그래서 되게 받고 싶지 않은 종류의 서류가 날아온다거나 연락을 받아서 심란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받고 나서 읽는 순간 심란해지는 그런 메일이나 그런 전화. 그러니까 독촉장, 내용 증명, 가족이나 지인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는다든가, 혹은 이미 다쳐서 갔는데 안 좋은 소식이 날라온다든가.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소식이죠. 반면에 이제 내가 보내는 쪽이다. 그러면 평소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저쪽이 화내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던 거를 딱 이날에 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 일이 그렇지 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때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성은 좀 더 진행을 하다가 목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이게 6월 11일에 벌어진 구조고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유효 기간은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지금 금성이 점점점 느려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 어플라잉보다 세퍼레이팅이 좀 더 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고정궁의 길성 간의 사각이거든요. 사자궁은 목성이 트리플리시트를 얻고 있고 금우궁은 금성이 도모사이를 얻는 그런 사인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믹스드 뮤추얼 리셉션이죠. 게다가 서로의 텀에 위치하고 있어요. 목성 금성 텀, 금성은 목성 텀. 그러니까 뮤추얼 리셉션이 되게 뚜렷한 구도이기 때문에 금성 목성이 길각이 아닌 사각으로 흉각인 사각으로 만나고 있지만 사각 특유의 긴장감이나 견제 같은 게 거의 체감이 안 될 겁니다. 거의 길각 느낌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업이나 결혼 파티처럼 번성해야 좋고 축하받아야 좋은 일들. 자,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에 좋은 구간입니다. 어떤 세레모니를 하면 좋죠. 뭐 개업식, 결혼식, 뭐 돌잡이 등등.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전형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타임로드가 금성이나 목성인 분들은 오랫동안 준비해둔 그런 건수가 있으면 이때 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뭔가를 그러니까 제출한다든가 허가를 받는다든가 등록한다든가 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은 6월 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알키오네랑 만납니다. 이건 뭐 좋은 거를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힘든 흉성 중에 하나인데, 자, 수성이 알키오네를 만나면 금전적인 손실이 딱 확정돼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미룰 수도 있던, 잠재적으로 남을 수도 있던 그런 손해가 숫자로 딱 나타나면서 확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빼박캔트라고 그러죠.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숨길 수 없어요. 더 미뤄둘 수가 없어. 그냥 손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대충 덮어두고 한 3개월 후에 터지게 해야지 이런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6월 11일 이때는 아마 그게 안 될 공산이 큽니다. 자, 그리고 금성이 3일 후에 6월 14일, 그러니까 6월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 유효한 구조인데 화성이 만나고 갔던 프레세페랑 금성이 만납니다. 프레세페는 안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소매를 담당하는 게 금성이잖아요. 금성 프레세페 회합에서는 소매업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방리담회를 장사하기 좋습니다. 뭐 말하자면 50% 할인 혹은 뭐 오늘로부터 며칠 동안 반값 행사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꼭 사업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영업직에 있는 분이나 혹은 뭐 사적으로 중고 매매를 할 때도 그러니까 비싼 거를 비싸고 희귀한 거를 비싸게 파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팔 만한 게 10개가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패키지로 거래하는 거지. 나의 마진율 높이지만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죠? 테이크오버 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12가지 물품을 좀 싸게 한꺼번에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중고 매매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기 적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마진을 많이 붙일수록 트러블이 납니다. 프레세페에 안 좋은 상황. 뭐가 되겠어요? 이런 매매에서 안 좋은 거는 서로 싸우고 트집 잡고 진상질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진을 평소보다 많이 붙인다? 이거는 완전히 악수고요. 마진을 적게 붙여서 한꺼번에 많이 파는 식으로. 그러니까 수익보다 매출, 재고떨이 이런 식으로 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일반론이고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금성 프레스페 조합이 아니고 그냥 내각 프레스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격이죠. 질병이나 상해 같은 직접적인 흉사를 겪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6월 15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성과 토성의 사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자, 쌍자궁에 들어가서 수성은 룰러십을 얻고 있죠. 그리고 쌍옥은 토성. 뭐 리셉션이 완전 엉망이죠. 그러니까 토성 입장에서는 수성에 대한 리젝션이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토성 입장에서는 가장 안 만나고 싶은 지금 그러니까 쌍어궁에 위치한 행성이 가장 안 만나고 싶은 게 수성인데 그 수성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성은 토성한테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로 얻어맞고 있으니까 일종의 쌍방폭행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성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토성이 위에서 밟는 거니까 움직이고 싶지만 손발이 다 묶여서 옴쭉달싹을 못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토성 입장에서는 문서나 계약 관련으로 아주 불리해지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뼈 아픈 손해를 보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혹은 알골 수성 그때처럼 정말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소식을 전해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거나 그리고 또 토성은 불과 이틀 후에 정지하면서 역행에 접어들 겁니다. 6월 17일이라고 그랬죠. 토성 역행 정지. 그러다 보니까 타임로드가 수성이나 토성인 분들이 이게 평소보다 좀 더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짜잘한 게 아니고 좀 더 사이즈가 있는 일에서 약간 이런 식의 이거를 백래시라고 그러죠. 백래시를 얻어맞고 약간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수성이 프리마 히아돔이랑 만납니다. 6월 15일 하루 동안 유효한 구조인데요. 원래 수성 프리마 히아돔 조합은 안 떠오르던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서 내가 내버려 두고 있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귀찮아서 내버려 두고 있던 문제들에 손을 대기가 쉬운데 문제는 수성 프리마 히아돔 조합만으로는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걸림돌 몇 개를 치워버리고 약간 그런 귀찮음을 감수하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이날 같은 날에 뭐가 있죠? 수성, 토성, 사각이 있단 말이야. 곧 정지하는 무거운 토성과 사각을 맺을 때 하필이면 프리마이아둠을 같이 보는 거죠. 수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날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실행을 옮겼을 때 오히려 이게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좀 더 일이 복잡해지고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성 프리마 히아둠 조합은 같은 날 사각을 맺는 토성 때문에 더 일을 꼬이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이때는 좀 뭐랄까 복지부동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3년 6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